예, 잠시 오늘 뭐 시장 흐름 때문에 잠시 장중에 좀 열었고요. 어제 저녁에 그 중국 상해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해서 끝났죠. 뭐 국내 증시는 영향을 안 받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추가 하락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상해 지수를 좀 개장할 때 좀 봐야 하는 부분이었고요. 어제 그 올라왔던 부분이 비차익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좀 쇼크포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매매 현황을 좀 잠깐 체크했었는데 이게 9시 3분에 잠깐 캡처했던 건데요.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거래소 현물, 코스닥, 현물, 선물 매도, 뭐 프로그램상에서 차익, 비차익 모두 순매도 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해지수 개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10시 40분쯤 했던 건데 거의 0.5%인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좀 밀리더니 국내 시장도 선물이 좀 그때 같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는 것들은 요것 중에서 선물 볼 때는 이게 계약 건수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기서 좀 보는 부분이 선물 옵션 미결제 약정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게 선물 같은 경우는 미리 상승을 예상을 하면 선물을 매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상승이 좀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매도를 해서 청산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미결제 약정이 아침부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선물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때 그게 미리 매수했던 걸 매도하는 건지 아니면 매도가 신규가 되는 건지를 체크할 때 근데 이거 좀 설명은 드리는데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서 그냥 판단하는 거니까 그때. 하여간 미리 매수한 선물을 매도하여 청산하는 계획이 아니라 신규로 선물을 매도한 상황으로 좀 파악을 했고요. 저는 생각한 게 그렇다고 치면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을 좀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초반은 좀 덜 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미결제 약정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도가 그러면 좀 하락폭이 좀 깊어질 거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보는 게 저는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하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 상해 이런 식으로 좀 짜놨거든요. 요건 좀 investing.com이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좀 이거는 구글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좀 자기가 로그인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놓을 수가 있어요. 종목을. 그러니까 한번 좀 자기가 보는 것들 위주로 한번 짜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차트 중에 이건 나중에 좀 차트로 다시 보여드릴 건데 선물은 이제 계약 건수로 코스닥은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좀 차트를 만들어놨고 밑에는 지수 차트고요. 보면 당일 같은 경우는 당일 시고저라는 게 있어요. 라인이 키움 기준인데 그 라인 아래로 좀 하회하기 시작하면 좀 그 당일 흐름에 있어서는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종합화면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나 그 외국인 경향 좀 보고 있고 매매 경향 그리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체크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회의 지수 증시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좀 그 딜레이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기 investing.com 거기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건 10시 56분에 좀 캡처한 사진이고요. 낙폭이 계속 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상해종합지수가 아까 0.5% 시작해서 1.8% 지금 거의 2% 빠지고 있는데요. 미결제 약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 빨간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죠. 아까 찍었던 게 282,932 정도 미결제 약정수가 됐는데 지금 11시 8분에 2860 늘어나 지금이 더 늘어났네요. 288682 미결제 약정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결제 아직 결제하지 않으나 신규 매수로 들어왔다고 치면 저게 좀 미결제 약정이 청산을 하면서 줄어들지 않는 한 하락세는 좀 줄어들기가 힘들다는 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가 맞는지는 몰라요. 그냥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보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게 대칭뉴스라고 이게 지금 성함 까먹었다. 사제콩이님인데 닉네임이 이 키움증권을 전에 다른 데 계시다가 키움증권으로 가셨고 가끔씩 이 장중이나 마감 후 때 되면 증시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좀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국방수권법 얘기가 있는데 전 잠깐 아침에 잠깐 보고 그건 좀 넘어갔었는데 이 부분 얘기니까 여기 ZT 요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영향을 받으려나 그냥 얼핏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저렇게 코멘트를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침에 장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는 미 국방수권법 중국 정조준 해가지고 여기서는 ZT 거래하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사고가의 거래도 금지했었다. 전에 그랬었고 하여간 그걸 규제하는 부분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11시 24분. 이건 차트로 나중에 제가 좀 HDS 보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전일 대비 등락률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게 좀 상승하고 어느 섹터가 상승하고 어느 섹터가 하락하는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을 이렇게 좀 섹터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섹터별로 보고 싶은 걸 몇 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어느 섹터에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어느 섹터는 하락 흐름이 나오고 아무리 개별 종목이 좋아도 이게 업종이 같이 그 흐름이 업종 흐름을 같이 좀 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잠깐 제가 보통은 그 화면을 저는 4개 썼다가 모니터가 하나 망가져가지고 일단 하여간 화면 중에 하나고요. 1번은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옆에는 뭐 일봉 차트하고 주봉 차트하고 월봉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5분 봉 차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당일 시고저 라인, YIK 예를 들면 이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은 여기서 기준선이 있어요. 2번 클릭하셔가지고 기준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고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더하기 고가 더하기 저가해서 나누기 3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당일 흐름에서 그 아래로 지금 흐르기 시작하면 버티면 괜찮지만 좀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 보면 어느 게 좀 버티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좀 버티죠. 이런 흐름들은 만약에 그 주가가 특히나 뭐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내려올 때 잘 버티고 있는 애들이 올라갈 때 더 탄력이 붙어요. 근데 이렇게 치면 만약에 제가 뭐 매매를 한다 치면 단기로 그러면 당일 시고도 지키고 있는 종목들 보고 상승 흐름 타다가 시장 때문에 같이 내려온 애들 중에서 당일 시고저 흐름 잘 지키고 있는 애들 보다가 시장이 좀 돌아서면 이런 부분들 뭐 단기 매매를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특히나 여러분들 자꾸 시장 내려올 때 자꾸 저가 매수해가지고 전저점을 자꾸 깨는 종목들을 보시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잠깐만요. 뭐냐 이건. 네. 두 번째는 요런 식으로 좀 짜놨고요. 아까 보셨던 거 상승 하락 요게 요 화면이고요. 상승 그리고 대신 우선주는 좀 요거 몇 개를 제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우선주는 안 하니까 우선주를 좀 제외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따로 나누든가 아니면 이제 하락률을 보고 어느 섹터가 좀 내려오는구나 체크하시면 되고 어제 강했던 중국 소비주들 좀 많이 내려오네요. 검색하시면 되고 상승률 대충 근데 웬만하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낫고 근데 지수가 안 좋을 때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충 웬만한 것들은 좀 안 좋은 애들이나 테마를 타거나 뭐 이런 단기 매매 종목들이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애들을 따라가면 다쳐요. 상승 종목을 매매를 하긴 해야 되지만 저런 것들 장중에 잘 계속 못 지켜보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요. 여기 지금 아까 그룹별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지수 섹터 부분이고 보면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뭐 지금 인버스가 빨간색이죠. 아래쪽은 안 좋은 거, 위쪽은 좋은 거. 그래서 위쪽 거는 다 그나마 LG 디스플레이가 좀 살짝 시가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하여간 오늘은 지금 테슬라가 거의 9%대 10%대 시간에 상승하면서 좀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이 좋았는데 다 윗골이 나오고 있죠. 에너지 관련주도 좀 흐름 안 좋고 뭐 대북 경협주도 그렇고 지금
보면 어디야? 여기 지금 시장 종합 화면인데요. 상승이 316개, 하락이 850개. 지금 보면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7,864억 원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래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선물 보실 때는 이렇게 누르면 거래로 바뀌거든요. 계약 건수로. 지금 만 계약이 넘어갔죠. 보통은 선물 계약 만 계약 넘어가면 추세를 돌리기가 뭐 힘들다고 해요. 그냥 들은 풍월로는. 그래서 지금 보면 만 계약이 좀 매도가 넘어가서 지금 일단은 크게 뭐 반등을 줄 건 아니니까 뭐 급하게 뭐 따라가거나 뭐 할 건 아니고요. 예, 오후장에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지금은 1시 반 아니면 2시 아니면 2시 반쯤 아래 꼬리를 다는지 그 부분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상해 지수로 좀 촉발된 부분도 있으니까 상해 지수 지금 흐름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화면은 뭐, 예, 이것도 따로 좀 만들려다가 제가 정리하다가 귀찮아서 못했고요. 다섯 번째 화면은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재무 추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보거나 아니면 기업 분석 이렇게 잠깐 간략하게 볼 때, 그리고 수급 부분 볼 때 이렇게 좀 체크하고 있고요. 얘는 수급이 있나? 그 여섯 번째 화면은 여기 좀 이런 화면이 있어요. 뭐 시장 지도 이래가지고 그래서 코스피 이런 건데 이게 자동으로 안 되더라고요. 안 좋은 게 이렇게 좀 꼭 눌러서 갱신을 해줘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 에스모가 이게 좀 상승하는 종목으로 좀 몇 개 좀 보이는 거고요. 파란색, 초록색 계열들은 안 좋은 것들이죠. 그리고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일봉을 좀 모습인데요. 어제 계속 좀 말씀드렸다시피 월봉 시가 부분 좀 체크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일단 어제 상승폭이 좀 크다 보니까 아직 깨지는 않았는데 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흐름을 코스피는 바로 깨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화면은 이제 똑같은 지수 차트인데 이걸 분봉으로 이제 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선물 계약 건수로 해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있다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아 여기서 좀 어떻게 흐르는지 체크해봐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들 상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흐름이 살짝 하락각도에 있다 갑자기 급하게 꺾어버리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코차트도 같이 꺾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됐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개인 수급이 좀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좀 1,000억이 넘었는데 이 부분으로 봐도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오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당일 시고저 부분 예, 당연히 좀 깼겠죠. 예,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코스피는 코스닥 계속 버티기 하는 척 하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 지수 흐름이나 그 종목 보실 때 살짝 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에서 이렇게 좀 횡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 저가 잘 지킨다 뭐 이래가지고 매수하시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깰 때는 자기가 좀 장중에 지켜볼 수 있고 잘 하진다 확률도 높다 그러면 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뭐 그건 말리진 않는데 대신 그 손절선은 잘 잡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설마 이러다가 낙폭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이 안 되니까 그 지수 흐름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맞을지 제가 제 예측대로 지수가 움직일지 그건 저도 모르니까. 근데 대신 지수를 예측해보고 한번 저도 790선을 뭐 거기 맞고 떨어질지 제가 알아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대충 봤을 때 여기 좀 시가 부근이거든요. 전에 음봉으로 길어졌던 길이 폭락했던 시가 부근이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물이 제일 강했던 구간이라서 마디 구간이 이제 790포인트라 제가 일단은 790포인트에서 올라왔을 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뭐 맞았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저렇게 얘기해도 뭐 더 쭉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상승하면 저는 봤던 거는 800에서 820까지는 봤었는데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올라갔을 때는 어느 포인트,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어떤 포인트. 그거는 예측이 아니라 이게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러면
예상을 하더라도 양방향을 좀 같이 예상을 하시고 미리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면 장중에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상을 해서 맞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예측이나 예상은 대응을 하기 위한 그 기본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간 좀 천천히 보시자고요. 지금 거의 상해 종합지수 2.15% 깨졌네요. 장중에 또 다시 따로 말씀드릴 것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잘하고 머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제가 하는 방법 그냥 공유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좀 그런 부분들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듣고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